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전처럼 전화를 먼저 걸지 않게 되고, 약속을 잡아도 미루게 되고, 문득 취소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느끼는 무게가 이제는 조금 버거워졌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관계가 넓어지는 것이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하루를 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관계들 속에서 받은 상처도 함께 쌓였습니다. 작은 오해, 무심한 말 한마디,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았던 순간들.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넘겼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덜 만나게 되는 이유는 사람 자체가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해서 느낀 아픔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만큼 가볍지 않아서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는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게 돼요.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함께 있는데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겨울밤, 추위를 견디기 위해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위로를 얻지만 동시에 상처도 받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젊을 때는 이 거리 조절을 계속 시도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가까워지고 또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시도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상처를 받고 회복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까워지는 것보다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편해집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삼켜왔습니다. 기분이 상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말을 들어도 굳이 반박하지 않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에도 별일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삼키고 서운함을 묻고 화를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삼킨 것들은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어딘가에 쌓여서 조금씩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다 맞춰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나를 아껴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편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제는 그런 관계가 지쳐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지우며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내 기분은 뒷전이었고 누군가를 배려하느라 나는 늘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동안 상대는 그만큼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 관계가 상대에게는 그저 편할 때만 있는 관계였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서운함을 넘어 허탈함으로 다가옵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을 바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대가 허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도, 내 편이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으로 바쁘고 자기 문제로 힘듭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나도 힘들어였어요. 위로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내 힘듦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 뒤로는 그냥 혼자 삭히게 되더라고요.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줄여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를 줄이려면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도 동시에 고독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주는 피로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고독이 오히려 평온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관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필요 없어지나 봐. 혼자 있는 게 편해졌어.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아픔이 관계가 주는 위로보다 커졌을 뿐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면 꼭 누군가 자랑을 해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경제적 여유 자랑. 그럴 때마다 나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만나요. 비교당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비교당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위축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라면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연을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은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겨둡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 형식적인 관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조용히 놓아줍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락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서운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옆에 있으니까요. 숫자가 줄어든 건 맞지만 관계의 질은 오히려 나아진 것 같아요.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이 더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삶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정말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감당할 수 있는 외로움입니다. 반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아픔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해받는 아픔, 무시당하는 아픔, 비교당하는 아픔, 배신당하는 아픔. 그 아픔들은 외로움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의 종류는 선택할 수 있다고. 관계 속 고통과 고독의 고통 중 우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의 고통은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고 누군가와 있고 싶을 때 연락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계 속 고통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통제 가능한 고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진 거야. 성격이 괴팍해진 거지. 하지만 그것은 사회성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되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계속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나 없으면 서운해할까봐, 나만 빠지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런데 한번 빠져봤더니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의 존재를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내가 빠지면 섭섭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덜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서운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관계. 그렇다면 그 관계를 굳이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삶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여백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합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평온해집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좋아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말 맞춰줄 것도 없고, 그냥 내 생각만 하면 돼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그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내 안의 빈자리를 보는 것 같아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빈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서의 거리를 냉정이 아니라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가려는 것은 때로는 집착입니다. 관계도 계절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 가지만 어떤 관계는 어느 시점에서 끝납니다. 그 끝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존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는 양쪽 모두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 더 이상 편하지 않은 관계,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친구와 연을 끊었어요.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헤어지고 나면 후회했거든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지금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새로운 상처를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도 않고 예전처럼 다시 일어설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을 할 때, 관계를 이어갈 때, 혹시 또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또 실망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그 경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이 차갑거나 냉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된다는 거요.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참 자유로워요. 나이가 주는 자유 중 하나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 외로운 순간도 옵니다. 명절에 혼자 밥을 먹을 때,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관계 속에서 느꼈던 아픔보다는 견딜만 합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관계 속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상처보다는 외로움이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함께 있으면 상처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우니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으라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젊을 때는 가까운 관계를 많이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가 더 편합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만 아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집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 혼자만의 시간, 고요함, 평온함.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소중해집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사람들과 있을 때는 늘 남 눈치 보느라 내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요. 그게 정말 행복해요.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나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면, 사람을 덜 만나게 된 자신을, 관계를 정리한 자신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자신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회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어도 당신의 삶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은 이제 조금 더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